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기차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 역시 승기 선점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보시죠. 네, 최근 들어 친환경을 향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그린 뉴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수소를 연소해서 이를 에너지원으로 저장한 뒤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석유,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료 중 하나입니다. 아까 박하윤 캐스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한국판 뉴딜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다층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전기차 113만 대와 함께 수소차 20만 대도 보급할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움직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소는 1차 에너지원도 아니고 설치해야 할 시설도 많은데 효율적인 면만 봤을 때 과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원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수소 에너지만큼 우리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는 극히 드문데요. 물론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며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도 함께 보급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두 에너지를 통해 그리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일단 국토 면적이 좁으니까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원자력에 큰 비중을 뒀던 건데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때 선택된 게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연소를 하면서 소량의 물과 극소량의 질소산화물만 발생할 뿐 다른 공해물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연료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발열량도 석유보다 약 3배가량 높아서 효율성도 좋은 편이고요. 이 때문에 수소가 원자력을 대신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 환경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만큼의 저변 환경은 부족하기 때문인 거군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의 주력으로 뽑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미 수소 에너지를 육성하는 정책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유럽과 미국 등 195개국은 2021년부터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온도인 1.5도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과 영국은 2050년 탄소 배출 순제로 정책을 확정하고 전력을 100% 클린 에너지, 교통 부문도 클린카를 사용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해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2040년 이전에 내연 기관차 판매를 아예 중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그 대안이 바로 수소 에너지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인데요. 독일의 경우 국가 수소 전략을 아예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세우고 2040년까지 총 10기가와트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독일도 한때 원자력 발전소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아예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세웠는데요. 우선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시설 5기가와트를 확보하고 또 2040년까지 5기가와트를 더 증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수소 에너지를 에너지의 중심으로 삼으며 현재 독일 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석탄 발전소도 전면 폐쇄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자신감은 이미 독일 전역에 수소 에너지 생산 시설이 늘고 있고 에너지 수요도 점차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 내 수소 에너지 개발의 승기는 독일이 잡고 있다는 평가가 높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전력 생산이 높은 국가에서도 현재 소수 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대체 에너지를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개발할 것이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가 친환경 차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소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혹시 전기가 대세인 상황에서 수소 에너지에 몰두하면 오히려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물론 수소가 1차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잘만 개발하면 어떤 에너지보다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기차와 같은 비교적 적은 양의 에너지를 쓰는 기관에선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도 무방할 수 있지만 산업전력과 같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땐 수소와 같은 대량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발전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이 아직 소규모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의 육성책은 수소 개발에 대한 인프라 확대보다는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보다 훌륭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수소 개발 공장,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미래에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에너지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오일 쇼크에서 벗어나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개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경제 향방도 갈릴 수 있겠죠. 우리의 수소 정책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